이 출신으로 진주고고를 졸업하시고 1942년 4월 7일 오늘이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학교 전신인 오사카 외사전문학교 영어학과에 입학하여 학업 성적이 줄곧 1등을 하여 1943년 9월에 수석으로 졸업하니 바로 일본 학도 특별지원병에 강제로 끌려가 치바현 마스터 공병 예비사관학교 수료 후 공병 소위로 임관 후 제주도 어승생학에서 근무 요새 구축 중 해방이 되자 곧 남해로 귀향하였습니다. 1945년 10월 부산에서 우파 사설 군인단체인 군간학교가 발족하자 교관이 되었으며 부산 국방경비대 제5연대 창설 시 2등병으로 1946년 1월 29일 군번 150001로 자진 입대를 하니 주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때 사병 박진경은 나라가 해방되어 독립한 이 마당에 사병이면 어떻고 장교면 어떠냐 하면서 나라 사랑이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후 미 군정으로부터 줄곧 일본 통치하에서 습득한 공병 기술을 신생 조국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강력한 주의 권유에 따라 조선 국방경비대 설립 필요한 군사 인원을 교육할 군사영어학교를 거치지 않고 1946년 4월 25일 후 제5연대 현지에서 군번 10091로 육군 소위 참의로 임관을 합니다. 이때 서울에서 띵 소장 후에 군정장관이 내려와 참의 소위 계갑장을 달아주었다 합니다. 제5연대 대대부관, 연대부관 등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군인 박진경은 사병 때부터 제5연대 부관을 마칠 때까지 미군 야전 교범을 한글로 번역하여 전술 교육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대학에서 익힌 영어 실력을 10분 발휘하여 미군과 수시로 접촉하여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버리고 간 노후된 무기와 장비를 미군이 최신식 무기로 바꾸어 전력 증강에 기여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건군 초기 발전을 위하여 크게 이바지합니다. 그 꾸준한 노력으로 1946년 12월 중위, 1947년 3월 대위로 진급하자 그해 늦은 봄에 당시로는 노총각 나이 28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신부로는 남해 군수를 지낸 정희만 씨의 딸 정봉은 여사로 진주공립여자중학교 6년제를 나온 그 당시로는 신고급 인텔리 여성이었습니다. 1947년 6월 1일자로 소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대령이 부관으로 보직되었습니다. 박진경 소령이 누구의 힘으로 남조선 국방을 보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는 바는 없으나 그 당시 군인으로서는 모두들 좋은 선망 자리였을 것입니다. 1947년 9월 중령으로 진급하여 국방경비대 총사령부 초대 인사국장을 거쳐 1948년 5월 6일 김익렬 중령 후임으로 제주주둔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박진경 중령은 연대장 부임 25일 만에 6월 1일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 사건을 슬기롭게 진압할 수 있는 유능한 장교였고 선무공작 후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 각급 지휘관에게 100명이 폭돈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지시를 내림과 동시에 주민들이 민심을 돌리기 위하여 단위 대대장들에게 선무공작을 강조하였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그의 부하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당시 박진경 대령 11인장 밑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던 주월 한국군 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은 증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제주도 재임 기간은 1개월 13일 43일에 불과합니다. 실제 부대를 장악하고 작전을 지휘한 기간은 이보다 더 짧습니다. 5월 10일 총선거를 제주읍에서 남노당 군사총책 김달삼과 국방경비대 남노당 뿌락치 5.16 대대장 등 양측 5명이 비일회합하여 정보교환, 무기공급, 토벌작전, 사보타주, 탈영병 적극 추진, 특히 반동이 거부 박진경 대령 암살하기로 합의. 이것이 박진경 연대장 부임 4일 만에 이루어진 남노당 지령하에 암살 모의를 결정한 것입니다.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1948년 6월 17일 저녁 제주읍이 영두골에 있었던 고급 요리집 옥성정에서 그의 대령 진급 축하에는 미군 장교와 제11연대 참모 그리고 통일부에서 파견된 장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고 합니다. 박진경 대령은 평소에 술도 잘나지 못한 편이어서 자정 무렵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저 들어와서 제11연대 명부에 위치한 제주농업중학교 옆내의 집무실에 마련된 야전 침대에서 잠이 들자 남노당 뿌락치 군인에 의해 암살되었는데 6월 18일 새벽 3시 15분경 모슬포 대대 제3중대장 문상길 중위 지시를 받은 위생병 손선호 하사 등 일단 8명이 침실 밖에서 일부가 경계를 하는 동안 일부는 창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고 취침 중인 박진경 대령을 부산 오연대에서 파견됐던 남노당 사병 뿌락치 손선호 하사는 애만 소총으로 상관인 박진경 연대장을 저격하였습니다. 잠시 후 위생병이 달려와 거짓으로 울면서 시체를 씻어야 되었는데 애만 송탄이 심장과 두개골을 정확히 관통하였습니다. 직접 사병은 우는 장면을 쇼를 연출한 박진경 대령이 피를 씻어낸 부산 오연대 출신 위생병 손선호 하사였습니다. 젊은 고급 장교로 유명을 달리한 박진경 대령이 그때 나이는 만 29세였습니다. 박진경 대령이 암살 사건을 주도한 이는 남노당 장교 뿌락치였던 모슬포 대대 제3중대장인 문상길 중이었고 암살 열부자들은 문상길 중위를 비롯해 손선호 하사, 배경용 하사, 양이천 2등 상사, 이정우 하사, 신성우 하사, 강승규 하사, 황주목 하사, 김경도 하사 등 모두 9명이었고 관련자 중 이정우는 수시망이 좁혀오자 애만소총을 소지하고 남노당 관람단중에 합류하였습니다. 1948년 6월 11일자 국제신문 현대일보, 남조선민보, 한성일보, 대한일보, 세한신문, 특히 전라도 광주 호남신문 등에서도 박진경 대령 암살은 김달삼이 지령이라고 검찰문 기소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상길, 신상우, 손선호, 배경용 등 4명은 8월 14일 열린 군법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했으며 양이천에게는 일제히 급료 몰수와 무기징역을, 강순규에게는 5년 징역을, 황주복, 김정도 하서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9월 23일 사형 집행 직전 신상우, 배경용은 특사에 의해서 부기형으로 감형되었고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9월 23일 경기도 수색이 한 기술에서 총살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에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훼손하고 철창 감옥을 설치하고 올해는 추도비 앞에 가시나무인 탱자나무를 심어 외부와 접촉을 차단시키기 위한 위리안치 등 죄주 좌파들에 의해서 박진경 대령의 명예가 추락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정체성이 흔들리게 한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제주 4.3 기념사업회 주건으로 2022년 11월 경기도 고양시 망월간 인구에서 박진경 대령을 암살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에 대한 진론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9월 23일에는 전주 형무소에서 뿌락치 양희천 2등 상사 진론제를 한 것을 보면 아직도 제주 4.3 사건은 종료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숙군이 10추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암살되면서 암살범 문상길 중1당을 체포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수 14연대 반란 등 계기로 육군본부는 바로 남도당이 대대적인 숙군을 하게 되며 이후 군 입대에 대한 사상검열이 강화되었으며 좌익 혐의에 대한 검거가 군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비록 박진경 대령님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숙군이 결과 국군은 정치적으로 균일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숙군은 국군 내의 좌익 남도선 노동당 세력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6.25 전쟁 시기 국군은 전쟁 초기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부로부터 와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고 박진경 대령님이 죽음은 헛되지 아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1948년 6월 20일 우리나라 국군 최초 국군장 1호로 남산공원의 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었고 1950년 12월 22일 6.25 항공전쟁 때 나라에서는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1952년 11월 7일 제6대 최승만 도지사 주도하에 제주도민과 원경 군호의 주관으로 제주 4.3 폭동 사건을 단기간 내에 평정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이 빛나는 공원을 기리기 위해 추도비를 현재 전농로에 있는 제주농업중학교터 제11연대 본부가 있던 곳이 제주 방송국들에 세워졌습니다. 이때 제주도에서는 미망인 정동원 여사님, 형인 경남 마사지구 헌병대장인 박진석씨, 부산 수원 시험장 기사인 오촌 조카 박민주씨를 초대했습니다. 그 후 제주시 사라봉의 충원묘지가 조성되자 그곳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일주도도로 확장되어 어승생학 지경이 제주시 충원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이 노영동 충원묘지 추도비는 당초에 세운 비명마모로 내용 식벌이 어려워 전두환 정부 시기 1985년 6월 다시 세워졌으며 원비는 비 앞에 묻었다고 전합니다. 2021년 12월 제주 호국원이 국립신설로 인하여 현재 제주시 연동산 132-2번지 자리로 최종 옮기었습니다. 총 3회에 걸쳐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는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는 고 육군 대령 밀양 박공 진경 추도비를 제주 본초에 현충시설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연대장 고 박진경 대령님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진경 대령님에 대한 양력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다음은 추모사를 하기 전에 아까 소개에서 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군에서 정도규 제동님 오셨습니다. 해사 21기십니다. 그리고 이석복 장군님과 같이 대불총 공동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지호 대불총 사무총장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추모사로서 한변 그리고 제주 4.3 시민연대 고문을 맡고 계신 이용우 전 대법관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모사,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참석하신 귀빈과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 박진경 대령의 서거 77주기를 맞아 고인의 추모를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박 대령께서는 1948년 자유대한민국의 건국 초기에 건국을 저지하려는 남로당 공산 세력의 제주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나라의 명령을 받고 제주도에 파견되셨습니다. 그러나 파견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박 대령께서는 군 내에 심어져 있던 남로당 프락치의 흉터를 맞고 서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추모의 자리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까지 함께한 것은 오늘의 이 시간이 단순히 과거를 상기하는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져 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공산 세력에 의하여 박 대령님께 씌워진 누명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데 대한 속죄와 각성의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정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김일성 공산주의 정부로 통일하려는 공산 세력의 무장 폭동임에도 불구하고 면면이 이어져 온 좌파 세력은 이를 통일을 이루기 위한 의로운 항쟁이었다고 방어해 오더니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오히려 국회와 정부의 주도 세력이 되어 공개적으로 그것이 폭동이 아닌 항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박진경 대령 등 폭동 진압 군경을 국가폭력범으로 낙인 찍음과 함께 이미 받은 폭동 진압의 상훈을 박탈하려는 입법 만행까지 획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먼저 자유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하여 건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박 대령님께 속죄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더욱 어려워진 오늘의 상황이지만 박 대령님의 숭고하신 애국정신을 면면히 기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오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박진경 대령님의 영혼이 저희들의 미력한 노력에 용기를 주시기 바라며 박 대령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이용우 드립니다. 예, 이용우 전 대법관님의 가슴 절절한 그런 추모사가 있었습니다. 각오를 좀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이신 최종대 회장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박정경 대령님, 제가 현역 군 시절에 제주 4.3 사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제가 처음 그때 알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50선거가 끝나고 5월 30일 전 국회가 탄생을 했습니다마는 미 군정은 떠나가는 심정이고 이제 새 정부를 맡은 대한민국의 요인들은 어수선할 때이긴 합니다. 그러나 현역 군인이 영 내에서 그것도 대령이라는 높은 직에 있는 박진경 대령님이 부하들과 지역 좌익들에 의해 피살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불행하고 한탄스러웠습니다. 당시 그러한 일을 맡은 가족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놀랍고 또 뭐 두렵고 그랬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 당시의 미 군정과 새로운 정부의 일을 맡을 사람들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박 대령님의 억울함도 세월 지나 좌파들이 우리나라를 맡은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98년에 정부를 맡은 사람들은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역사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법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된 다음 대통령 앞에 서명을 할 때 여러 언론인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CNN이 대통령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제주 4.3 사건은 공산당에 의한 폭동이지만 진압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사람과 그 이외에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현역 군인이 영내에서 피살된 분이 반정부 세력들보다 더 나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철거한 정부도 또 그와 같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지 못한 우리 군의 후배들은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이라고 세상사 모든 일은 다 바르게 갑니다. 제가 그 당시 현역으로 있을 때 성회장을 하셨던 정승화 장군께서 이 4.3 특별법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위헌심판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에서는 그 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4가지 사건에 저촉되는 사람은 희생자라고 판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희생자를 선정한다거나 정부 차원의 위령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립연대나 우리 군의 후배들은 이와 같이 잘못되고 뒤집은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조사에 대응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예, 최종대 전군국동지연합회 회장 및 육군사관학교 총국동지회 회장님의 그 경험과 또 각오를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계신 박진경 대령님께서 좀 듬직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이사장 장락승 이사장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직접 준비를 이렇게 맡아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장락승 이사님. 소개받은 예비역 대령 장락승입니다. 이렇게 박진경 대령 77주기 추모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추모식은 정민정 대표님으로 계신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가 그동안에
저기 묘역에서 박진경 대령님 묘역에서 또 이렇게 묘역에서 이 추모식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이 제주 4.3 사건을 앞서 우리 그 최종대 회장과 이용호 대법관님 조사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참 왜곡된 역사,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왜곡된 역사로 번졌는데 이를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시민운동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전민정 대표님께서는 뭐 거의 사제를 털어서 이렇게 이런 그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같이 하시는 분도 애를 많이 써오신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23년도 재작년에 우리 해사구국동지 회장으로 계신 이석희 회장이 전군연합의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 전민정 대표님과 협조해서 묘역에서 그 추모식을 하는 것을 저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전군연합의 회장으로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하고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그 예비역들이 이러한 그 선배님께서 희생된 이러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국민들의 이 역사 의식이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그야말로 이 그 마치 그 4.3 사건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하는 이러한 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그 생각한 것은 우리 그 국군 명예회복운동본부에서 제 4.3 사건 재정 시민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이렇게 그 자리를 같이 하고 추모를 하고 이러한 역사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 그 전민정 대표님과 협의해서 묘역에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고 그 다음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때라서 이 현충관에서 좀 더 경건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면 하는 차원으로 이 자리에서 추모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그 군에서도 그동안에 우리 여기 계신 한광덕 선배님이라든지 나종삼 선배님이라든지 이 그 4.3 재정립 시민연대하고 함께 이 박진경 대령과 4.3에 대한 책도 펴내시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못해서 사실은 죄송한데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사실은 여기 한 300~400명이 꽉 차야 되는데 지난 한 반년 이상을 계엄이다, 뭐 탄핵이다, 대선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전국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사실 이런 역사가 재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 말씀을 한마디 하면은 이 박진경 대령님의 희생이 아까 두 분 조사에서도 말씀했지만 결국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6.25를 극복하고 오늘날 같은 번영을 이루는 하나의 미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노력 이것이 우리의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우고 더욱 우리 후손들이 번영할 수 있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창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고 박진경 대령님을 다시 한번 추모하면서 우리 모두 역사를 바라세우고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